2부 제2장 직업상의 걱정을 반으로 줄이는 법. 당신이 직업인이라면 분명 지금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목으로 적어놨군. 내가 이 일에 종사한 지 19년이 되었고 나도 알 만큼은 안다고. 직업상의 걱정을 반으로 줄이는 법을 알려주겠다니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괜찮다. 몇 년 전이라면 이번 장의 제목을 보고 정확히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니까. 하지만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기를 바란다. 어차피 미칠 것도 없지 않은가. 자, 솔직히 말하면 내게는 당신이 가진 직업상의 걱정을 반으로 줄여줄 능력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건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말이다. 아마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른 이들의 사례를 들려주고 당신에게 결정권을 넘기는 것일 것이다. 나는 이 책의 이전 장에서 알렉시 카렐 박사의 명언을 인용했다. 걱정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터득하지 못한 비즈니스맨은 일찍 죽는다. 걱정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라면 내가 당신이 가진 걱정 가운데 단 10%만을 줄여준데도 만족스럽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좋다. 여기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쏟던 회의 시간을 50%도 아닌 75%나 줄이게 된 한 기업 임원의 사례가 있다. 더욱이 여기서 나는 아무개시나 오하이오에서 만난 어떤 남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책의 사례는 실명을 밝히고 있다. 이번 사례는 레온 심킨이라는 실존하는 남자의 이야기로 그는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출판사인 뉴욕 록펠러 센터에 위치한 사이먼 앤 슈스터의 공동 경영자이자 책임자이다. 레온 심킨이 경험한 이야기는 이러했다. 지난 15년 동안 나는 근무 시간의 절반이나 되는 시간을 회의 도중 문제를 논의하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이 줄을 잃었고 긴장이 고조될 때도 있었습니다. 미팅에 참석한 사람들은 온몸을 베베꼬거나 통로를 할 일 없이 오가거나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다퉜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나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짓거리를 하고 살아야 할 것이라고 단념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15년째 반복해온 일이고 더 나은 방식이 존재한다고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으니까요. 만일 누군가 지긋지긋한 회의에 쏟아붓는 시간을 4분의 3으로 줄이고 정신적 부담을 4분의 1로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면 나는 그 사람을 무모하고 정신 나간 낙관주의자라고 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방법을 쓴 지 어느덧 8년이 되었는데 그 사이 효율성과 건강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마술 같은 일처럼 들리겠지만 대다수의 마술 묘기가 그렇듯 그 비밀을 알고 나면 아주 간단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비밀은 이렇습니다. 우선 나는 15년 동안 회의에서 사용해온 방식을 없애버렸습니다. 예전의 방식에서는 문제를 맞닥뜨린 직원이 모든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한 다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발표를 마치고는 했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모든 직원은 아래 적힌 4개의 질문에 답하는 보고서 형식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질문 1. 무엇이 문제인가? 예전에는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회의 시간 중 1시간에서 많게는 2시간 가까이 허비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명확히 글로 옮길 생각은 하지 않고 문제를 두고 떠들기만 했던 것입니다. 질문 2.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내 커리어를 돌아보았을 때 문제의 근원이 자리한 상황을 확실하게 찾아내려는 시도 없이 부질없는 회의에 무수한 시간을 낭비해 왔음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질문 3.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전 같으면 한 명이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와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고 주제를 벗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문제에 맞서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책을 받아 적은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질문 4.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가? 종일 우려했던 문제를 들고 회의에 참석해 했던 말을 몇 시간이고 되풀이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실현할 수 있는 모든 해결책을 문서화해 팀에 제안할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동료들은 더는 문제를 들고 나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앞에 4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를 직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4가지 문제 가운데 3개는 자문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질문의 답을 찾은 뒤에는 적절한 해결책이 마치 토스터에서 토스트가 튀어나오듯 솟아났기 때문입니다. 내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도
토론 시간은 기존 회의 시간의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토론은 저절로 평화롭고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닿는 것이었습니다. 사이먼 앤 슈스터의 직원들은 더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걱정하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내 친구이기도 한 프랭크 베트거는 미국 최고의 보험 판매원이다. 그는 비슷한 방식을 통해 직업상 걱정을 줄임은 물론 소득을 거의 2배로 늘리게 된 경험을 들려주었다. 몇 년 전 처음으로 보험 일을 시작했을 때 나는 대단한 열정과 직업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 용기를 잃은 나는 하던 일을 경멸하게 되었고 퇴사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떠오른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일을 그만두었을 겁니다. 그날 아침 나는 가만히 앉아 내가 가진 걱정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 밝히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1. 나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가? 문제는 내가 고객을 방문하는 노력에 비해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상품을 제대로 소개했고 계약을 성사하기 직전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약하려고 하면 고객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베트거 씨,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방문해 주세요. 나는 고객의 의사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을 허비했고 결국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2.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는 지난 12개월간의 업무 일지를 꺼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업무 일지는 내가 성사한 계약의 70%가 고객 면담 첫날에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의 계약은 두 번째 면담에 성사됐고 3번 이상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를 녹초로 만들고 내 시간을 빼앗은 면담에서 계약이 성사된 건 7%에 그쳤습니다. 나는 근무 시간의 절반을 성과의 고작 7%를 채우는 일에 허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3.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은 명료했습니다. 나는 고객 면담을 2회 이상 이어가지 않는 대신 남는 시간을 새로운 고객을 만드는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한 번의 면담으로 얻은 수익이 2배로 뛰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프랭크 베트거는 미국에서 제일 널리 알려진 생명보험 판매원이 되었다. 그는 필라델피아의 피델리티 뮤추얼에서 근무하며 매 100만 달러어치의 계약을 성사하고 있다. 그 당시 그는 보험 판매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다. 실패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던 찰나 문제를 분석했던 일이 그를 성공으로 다시 이끈 것이었다.